상속 재산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이 뭘까요? 아무래도 아파트 같은 주택 아닐까요? 네, 바로 주택입니다. 이 상속주택 때문에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내가 1주택자인데 주택을 받으면 다주택자가 돼서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닌지, 상속주택을 지분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걸 팔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이 영상만 이해하시면 평생 세금負担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관점에서 나누어 보면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들어도 모르겠고 늘 어렵게만 느껴졌던 상속주택, 오늘 정확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딱 2번만 보시면 수천만 원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 14년 근무한 임수정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에 대한 세금 걱정 확실하게 없앨 수 있습니다.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절세는 임수정. 문PD님,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세 말고 또 다른 세금 뭐 나올까요? 상속인 입장에서는 새로 취득하는 거니까 취득세 나오지 않을까요? 네,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세뿐 아니라 부동산이 있다면 취득세도 내야 돼요. 사실 당연한 건데 상속을 진행해보면 이 취득세는 생각을 못 하시는 경우가 제법 많아요. 그런데 부동산 가액이 크면 이 취득세도 상당한 금액이 계산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시가표 중에 우리가 말하는 기준시가죠. 그걸 기준으로 과세가 된다는 거예요. 증여의 경우에는 시가, 유사매매 사례가액이나 감정평가액 그 시가 기준으로 과세되지만 상속의 경우는 기준시가로 과세가 되고 있거든요. 상속으로 인해서 취득세율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경우에는 2.96%, 초과하는 경우에는 3.16%가 적용되는데,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규정이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공동상속 주택일 때 주된 상속인이 무주택자면 해당 지분뿐만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감면이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전체가 다 감면된다는 거죠? 그러면 너무 좋은 절세 방법인데요. 그 말씀하셨던 주된 상속인이 뭔가요? 제가 그 사례로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상속인이 자녀 3분이라고 가정할게요. 첫째와 둘째는 주택을 각각 한 채씩 보유를 하고 있고, 막내는 무주택자라고 한다면 협의 분할을 할 때 각 3분의 1씩 할 게 아니라 막내한테 1%를 더 주는 거예요. 막내가 34%, 첫째와 둘째는 각 33%, 이렇게 하면 막내가 주된 상속인이 됩니다. 그럼 이 상속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받은 0.96%가 적용이 돼요. 똑같이 3분의 1씩 분할했다면 보통 이제 최연장자인 첫째가 주된 상속인이 되고, 주된 상속인이 유주택자이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이 적용이 되지 않아요. 이것처럼 주된 상속인이란 첫 번째, 지분이 가장 많은 자, 지분이 같다면 두 번째, 그 주택에 거주한 자, 그것도 없다면 세 번째, 최연장자를 말합니다. 이걸 적용할 때랑 안 할 때가 금액 차이가 많이 크겠죠? 주택의 시가 표준액이 10억이라고 했을 때 취득세가 무려 2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큰 금액이죠. 그리고 실제 제가 상속을 진행해보면 상속인 중에 한두 명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 해외에 계신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분들은 우리나라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서 그 분을 주된 상속인으로 해서 취득세를 감면받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감면 규정은 그 비거주자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절세하는 방법 이제 확실히 이해를 했어요. 주된 상속인, 이게 핵심 포인트네요. 근데 주택을 상속받고 제가 가진 돈으로 만약에 주택을 하나 더 산다고 보면요, 혹시 다주택자가 돼서 중과를 받는다든지 세금적으로 불이익 받는 건 없을까요? 다행히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상속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간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5년이 지나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다면 중과세율 적용에 유의하셔야겠죠. 다만 공동상속주택의 소수 지분자는 5년의 기간 제한 없이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의 주택수하고 무관하게 적용이 돼요. 일단 뒤에서 나오겠지만 양도소득세에서는
경우에는 그 선순위 상속주택 한 채에 대해서만 그 상속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이 되는데, 취득세는 취득 원인이 상속이기만 하면 전부 상속주택으로 분류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 상속 취득세 설명을 들어보니까 절세 포인트가 엄청 많네요. 또 다른 절세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바로 재산세예요.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중과 규정은 없어요. 다만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현재 재산세 감면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상속주택이 생기면 이 감면을 못 받을 수 있어서 주택수를 제외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재산세 과세 표준은 주택의 그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예요. 그런데 지금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그 비율을 43에서 45%로 완화시켜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기준시가가 9억 이하라면 과세표준 구간별 재산세 표준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해주는 특례세율이 적용돼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주택수에서 그 제외를 시키려면요, 그 집을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세금 때문에 집을 팔기는 너무 아까운 것 같은데. 아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5년 동안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니까 원래 보유하던 1주택에 대해서는 계속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을 하시면 되세요. 6월 1일부터 15일까지 그 온라인 위텍스에서 하시거나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정보는 제가 꼭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산세 말고요, 한때 부유세로 불렸던, 지금은 꽤 많은 사람들이 내고 계시는 종부세는 어떤가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종부세도 상속주택 취득 후 5년간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종부세는 주택수 되게 중요해요. 1세대 1주택 여부에 따라 공제금액이 9억이냐 12억이냐 달라지고,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시에도 중요하니까요. 여기서 저가주택이거나 소액 지분인 경우에는 5년이라는 기간 제한 없이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저가주택은 공시지가 6억 원, 수도권 밖은 3억 원이고요. 그 6억 이하의 주택을 말하고, 소액 지분은 40% 이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해요. 그런데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는 건, 이 조항은요, 주택수를 카운트할 때 상속주택을 제외시켜 주겠다는 내용이지, 종부세 계산할 때 상속주택을 아예 제외하겠다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상속주택도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서 과세되는 건 맞지만, 공제액이나 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수로 카운트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임을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종부세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시면 됩니다.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이렇게만 해도 절세되는 게 되게 많네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세금 차이가 가장 크게 나는 세목이 양도소득세예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엄청 크고, 현재 유예 중이긴 하지만 다주택자 중과제도가 있어서 양도시 주택수가 세금 차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이니까요. 상속주택 특례 규정은 상속인이 원래 1주택자인 상태에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 생길 경우 원래 보유하던 주택을 팔았을 때 상속주택은 없는 걸로 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비과세 너무 좋은데요? 그쵸. 비과세 꼭 챙겨야죠. 상속주택 특례 규정은 단독으로 상속을 받거나 공동상속 받았지만 지분이 제일 큰 자, 이외 소수 지분권자, 이렇게 나누어서 특례를 적용을 받는데, 일단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항이 적용되는 경우와 3항이 적용되는 경우로 구분이 돼요. 크게 두 가지로 먼저 나누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단독으로 상속을 받거나 공동상속 받았지만 지분이 가장 큰 경우, 이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항이 적용이 되는데요. 상속주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상속주택은 오로지 한 채만 인정이 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별도 세대일 때 인정이 된다는 점입니다.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1주택이 아닌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 순서로 주택 한 채만 상속주택으로 인정됩니다. 1순위,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 2순위는 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 3순위는 상속 개시 당시 거주한 주택, 4순위,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 여기까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는데, 실무적으로 여기까지 내려오는 경우 제가 못 봤어요. 예를 들어서 상속인이 원래 보유하던 1주택이 A주택이고 아버지가 소유하던 주택이 B하고 C가 있었어요.
근데 B는 아버지가 그걸 10년을 보유했던 주택이고 C는 5년을 보유한 주택이라고 한다면 그 B주택이 상속주택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상속인이 C주택을 상속받으면 이 상속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저번 영상에도 한번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추가 질문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 세대일 경우 앞서 설명드린 상속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우리 1세대 1주택 판단할 때 세대별로 판단을 하잖아요.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부모님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상속주택 특례 규정은 원래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상속주택이 생겨서 그 비과세를 못 받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만든 제도잖아요. 그런데 상속 개시 전에 동일 세대였다면 부모님 소유 주택과 자녀 소유 주택 2주택 상태였기 때문에 상속주택에 대한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논리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생각나는 규정 하나 있으시죠? 동거봉양 합가 상태에서의 상속입니다. 이 규정 또한 동거봉양 합가 양도세 특례와 같은 논리로 이해하시면 좀 편하세요. 부모 세대가 1주택, 자녀 세대가 1주택인 상태에서 동거봉양을 위해서 합가한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되는 규정 있잖아요. 그것도 같은 논리로 각 1주택인 상태에서 동거 봉양을 위해 합가해서 거주하다가 상속이 개시되면 동일 세대일지라도 상속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설명해 주신 이 내용은 저번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영상 벌써 70만 명 보셨더라고요. 부모와 자녀가 각 1주택씩 보유하고 있다면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꼭 세대 분리를 해놓는 게 좋다고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저도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기억이 조금씩 나는 것 같아요. 혹시 이게 보시는 분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를 달아 놓을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공동으로 상속받았으나 소수지분자인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이 경우가 아까 그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3항이 적용되는 경우예요.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걸 공동상속주택이라고 하는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할 때는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봅니다. 지분이 동일하면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 그 다음에는 최연장자 순서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1인을 정합니다. 그럼 나머지 소수지분자는 공동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수에 산입되지 않고요. 상속주택 외에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가 적용 가능하고, 이후에 1주택 취득하고 양도를 수차례 반복해도 모두 다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이 부분이 앞에 설명드린 155조 2항 상속주택 특례랑 다른 점이에요. 상속주택 특례 규정은 상속 개시 당시에 보유하고 있었던 그 주택, 그것만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이 되는데요. 이거는 좀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상속인이 A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B 아파트를 상속받았어요.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A를 팔고 C를 취득했어요. A를 팔 때 비과세가 적용되는 건 둘 다 같아요. 그런데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인 경우에는 C를 팔 때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세무사님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주택을 공동으로 만약에 상속을 받았어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고 그걸 비과세를 받으려면 거주 요건이라는 걸 충족을 해야 되잖아요. 2년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경우에는 상속인이 다 같이 그 주택에 들어가가지고 살 수는 없지 않나요? 네, 그쵸. 그러긴 힘들겠죠. 공동상속인 중에 한 명이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면 나머지 상속인도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이 규정은 최근에 변경된 사항인데요. 원래는 그 대표 공동 상속인이 거기 거주를 해야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봤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거 되게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좀 합리적인 방향으로 변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잠정적인 유예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지만, 만약에
다주택자 중과제도가 다시 시행이 된다면 상속주택은 5년 이내 매각하여야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어요. 이제 사실 이 규정 때문에 주택을 상속받으면 그걸 5년 안에 팔아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일반 주택은 상속 이후에 언제 팔아도 비과세는 가능해요. 상속주택은 투기 목적도 아니고 취득 시기를 계획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세법에서 그 혜택을 주고 있는 건데요. 해목별로 조건이나 대상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많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래도 절세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세액 차이도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상속주택 협의 분할할 때 꼭 전문가랑 상담하고 세밀하게 검토한 후에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절세는 임수정. 오늘 세무사님과 상속세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상속세는 접할 기회도 많이 없고 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세무사님께서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종부세 이렇게 쪼개서 알려주시고 조항까지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니까 확실히 이해가 잘 되네요. 머리에 쏙쏙 박히도록 요약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피디님 그렇게 느끼셨다니까 다행이네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요약 말씀드릴게요. 상속이 복잡한 것 같아도 이렇게 쪼개서 접근을 해보면 절세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아요.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취득세가 감면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공동으로 상속받을 때도 무주택자를 주된 상속인으로 하셔서 취득세 감면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 1세대 1주택 상태였던 분들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재산세와 종부세 적용 시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하셔서 1주택자 혜택 놓치지 마시고요. 일반 주택, 내가 원래 보유하던 주택이 일반 주택이에요. 일반 주택과 상속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되고 여기서 이 상속주택이 특례 대상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는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고 양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원시원한 세무 임수정 세무사였습니다.